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매 물건인데요. 용산구 산천동에 있는 삼성 리버힐 아파트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귀한 물건 저와 함께 차분차분히 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자, 아파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들어가는 길인데요. 사실 용산구 마포 오르면 되게 복잡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뒷길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항철도길이라든가 저쪽 강변북로에서 들어오는 뒷길이라든가 요 길은 바로 이 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한가해요. 한적하고.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길이 막히거나 이러는 경우 없습니다. 자, 이 아파트입니다. 리버힐 아파트 찾아보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보시면 아파트가 굉장히 견고하고 대단지구나 느끼실 건데, 대단지는 1000세대 이상 된 대단지는 아파트 가격이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대단지 아파트 1400세대가 넘는데 이런 대단지 아파트에 구입을 하시는 게 이 다음에 매매를 하거나 그럴 때 또 아파트 값이 막 폭락하거나 막 이러진 않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고 좋습니다. 특히 또 삼성이잖아요. 그죠? 메이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경매 나온 게 바로 요 아파트, 요 동입니다. 요 동. 네. 그리고 이게 2001년도에 지어서 이렇게 지상 주차장도 있고 지하 주차장도 있어요. 요즘은 거의 지하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물론 이제 보안 장치가 잘 돼 있어서 괜찮긴 하지만 우리 같은 성격은 지상에다 딱 주차하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바로 여기입니다. 예, 저희가 직접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보안 장치도 잘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벽도 이렇게 이쁘게 요 밤에 불도 들어오고 그래요. 네. 아파트 지상 주차장. 또 저기 요게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인데 바깥으로 외부로 예,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죠. 네. 자, 이렇게 쭉 내려가서 우리가 지하 주차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게 지하 주차장인데 굉장히 층고도 높아요. 그래서 요즘 새로 지은 건 층고 얕은 것도 있고 그런데 층고도 높고 시원시원하고 넓고 깨끗합니다. 주차도 한 가구당 한 1.28대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대는 넉넉히 될 수 있는 공간이죠. 혹시 차 2대 가지고 계신 분은 뭐 주차비 약간 물고 한 대 더 대셔도 됩니다. 이게 삼성 리버힐 아파트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인데요. 자, 이렇게 20층까지 있어요. 한 동에. 자, 우리가 요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바로 삼성 리버힐 아파트거든요. 요게 전부 다. 삼성 리버힐 아파트. 여기서 이렇게 저 앞에 마포대교, 원효대교 이런 데가 다 보이고요.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중간층 이상인 경우에는 왜 요 대교에서 불꽃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아주 잘 보입니다. 굉장히 멋있고 시원하게 탁 트인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쉼터도 있고요. 뭐 여기 이제 친구들 오면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 마셔도 되고 어린 놀이터인데요. 놀이터 시설도 견고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안전하게 안전망까지 다 돼 있고 이런 놀이터입니다. 여기 단지 정보를 좀 보면요. 총 20층까지 있거든요. 예, 자 보세요. 세대 수가 1102세대. 총 14개 동이에요. 그래서 20층까지 이렇게 있는데 사용 승인일은 2001년. 그렇죠? 그러니까 20한 3, 4년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주차 대수는 뭐예요? 1415대를 댈 수 있으니까 한 집당 1.28대를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한 대 이상은 충분히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건설사는 삼성물산에서 지었고요. 네, 그리고 용산구 산천동에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 경매 나온 물건이 어떤 거냐면 14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43평 이러죠. 예, 그런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리버힐 아파트이고요. 요 옆에 바로 이렇게 어린이집 많죠, 그렇죠? 그리고 놀이터도 있고. 자, 여기가 정문, 뭐 롤러스케이트장. 지금도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땐 롤러스케이트 가르쳐 준다고 이런 데 막 찾아갖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저도 롤러 배우고 애들하고 같이 배우고 그랬습니다. 네, 뭐 농구장도 있고, 저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뭐 놀이터도 많고 단지는 잘 돼 있고요. 주변에 학교 이런 데도 가까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번 경매 물건 볼까요? 요게 최초 감정가는 14억 3천이에요. 근데 사실 감정가가 실 시세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 가격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15억대인데 지금 14억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감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20%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떨어져요. 서울은 20% 떨어져서 현재 80%로 11억 4,400에 경매 진행되고 있고요. 입찰 보증금 10%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찰 기일은 2024년 1월 23일이거든요. 요때 11억 4,400부터 입찰가가 시작이 되겠죠. 네. 자, 여기 보시면 건물 면적 114.48, 34.63평 되는데 요거는 전용 면적의 실면적. 여러분 아시죠? 전용 면적과 그다음에 분양 면적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43평형 분양이에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건 34.63평이다. 나머지는 뭐 발코니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뭐 주차장, 놀이터 이런 데가 다 공유 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30% 정도 깎이기도 해요. 한 30%에서 25%요 정도가 공유 면적으로 들어가죠. 예. 자, 여기가 리버힐 삼성 아파트인데요. 요 옆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지만 학교도 다 옆에 있다고. 거의 10분 내에요. 학교가 원효초등학교 있고 성심 여자중고등학교, 성심 여자중고등학교 유명하죠, 여기. 네. 여기 막 가고 싶어서 일부러 여기에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 성심에 보내야지 이렇게 해서 여기 아파트를 노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근처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마포역이 있고요. 마포역은 한 10분 정도 거리. 그다음에 공덕역이 여기가 4개의 호선이 있잖아요. 그죠? 공항철도역, 경의선, 그다음에 5호선, 6호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개 역이 있는 여기는 한 13분 정도 거리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효창공원역. 네, 효창공원역은 2개의 역이 있죠. 그죠? 여기 2호선, 6호선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걸어서 도보로. 차로는 금방이에요. 2분, 1분, 2분 다 이래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그러면 용문 재래시장 가면 굉장히 정말 재래시장이에요. 근데 시장보다는 요즘 맛있는 식당이 많이 생겼더라고. 여기 용문 재래시장이. 예, 그렇게 좀 있고요. 조금 뭐 멀기는 하지만 효창공원도 있고요. 여기 효창공원은 좀 차 타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바로 걸어서 고수부지를 가요. 이거 참 좋습니다. 고수부지 가서 자전거도 타고, 그죠? 그리고 뭐 같이 걷기도 하고, 강바람도 쐬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 그래서 아주 최고예요. 그리고 용산역은 조금 멀죠. 용산역은 뭐 좀 이제 차를 타고 가든가 해야 돼. 택시 타면 금방 가요. 택시 한 5분, 10분, 5분 요 정도 가죠. 예. 그 외에도 뭐 여기 이렇게 공덕시장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여기 유명한 게 뭐예요? 마포역에서 공덕역 요 사이 여기가 여기 마포갈비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활 저 환경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도 좋고 내가 생활하기도 좋고 손님 맞이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요 집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남향집이에요. 약간 동쪽으로 기운 남향집.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남동향이 아니라 그냥 남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를 좀 들어가 봤는데요. 향은 이렇게 남쪽으로 남향인데 현관은 서쪽에 있습니다. 예,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거든요. 요 현관에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으로 방 있고 거실 방 요 하나 딱 들어가는 데 있죠. 그죠? 그리고 거실 있고 그리고 안방 있고 방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네. 그렇죠? 그래서 작은 방 2개, 안방하고 이 주방 옆에방은 거의 커요. 아마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발코니 확장을 했느냐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확장을 했다면 이렇게 안방하고 이 방을 확장했다면 굉장히 큰 방이에요. 아마 작은 방들도 확장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주방 하나 있고, 자, 주방이 북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발코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가스레인지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주방을 확장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 벽이 좀 창이 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에는 못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창이 좀 넓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2024년부터 구대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북쪽 창을 조금 더 넓게 해놓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좁은 창만 있다 그러면 원래 있던 넓은 창을 막아서 창이 좁아졌다. 그러면 그 창을 그냥 넓게 해서 쓰시는 게 좋겠다. 어떻게 해요? 상부장 없애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 좋은지는 이따 낙찰 받으시는 분이 문의를 하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리버힐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번 주변 시세를 알아봤는데요. 자, 본권 이거 입찰가가 최저 입찰가가 11억 4천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매매된 실거래가를 보면 2021년에 18억 최고점을 찍었죠. 21년에 18억 최고점을 찍었고요. 2023년부터 매매된 거 보면 14억 1층이에요. 11층 2월 28일 날 매매가 됐네요. 11층이 14억. 그다음에 4월 24일 날 10층이 13억 5천. 그렇죠? 그다음에 9월 16일 날, 요 날짜 다 있죠? 16일 날 11층이 14억 5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10월에 얼마 안 됐죠? 3개월 아직 안 됐네. 예. 23일에 10월 23일에 9층이 14억 5천. 요렇게 거래가 됐는데요. 보통 이제 딱 보면 13억 5천에서 14억 5천 요 사이로 거래가 되는구나 아시겠죠? 현재 나와 있는 매가는 어떻게 되냐면 101동 같은 경우에 15억. 지금 이제 같은 평수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145.38제곱미터. 요거 얘기해 드린 거거든요. 예, 공유 면적이 전용 면적이 114.48제곱미터. 요게 이쪽에 있는 거는 분양 면적이고 요거는 전용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백사동 중간층이 16억. 그렇죠? 110동 6층, 이건 조금 아래층이죠. 예, 중간층이 아니고 아래 20층 중에서 6층이니까 이 아래층이 15억 5천, 그렇죠? 그 다음에 18층, 고층이죠. 고층이 15억. 그 다음에 19층, 고층이죠. 14억 9천. 자, 왜 금액이 일률적이지 않냐면 내놓는 사람 마음이에요. 난 좀 싸게 내놓겠다 하신 분도 있고 나는 내 제값을 다 받겠다 하신 분도 있고 또 이 중에서는 집 올수리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받아야 되는 분도 있고 보통 이런 데 올수리 한번 들어가면 최하 5천에서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수리 다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 받아야 된다. 이런 분도 있고 난 수리 안 했으니까 넌 사는 사람이 수리해서 쓰세요. 이러면 좀 싸게도 나와 있고 이렇습니다. 네. 대충 시세는 15, 6억 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임차인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전입자가 고 땡땡 해갖고 2010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이따 이제 내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자 일단 이분이 2010년 12월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자 관리비 체납 내역을 볼까요? 체납액이 700이 넘어요. 그럼 이게 2023년 11월에 확인한 건데 체납이 계속 올라가겠죠. 한 800, 낙찰 받을 때쯤이면 한 800 되겠네요. 그죠? 800 정도 되겠네. 이거는 인수를 하셔야 돼요. 요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아파트를 낙찰을 받으면 요 금액을 인수한다. 인수 금액이 800에서 1000만 원은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전기수도 포함이고 가스는 별도라니까 가스 금액이 또 나오겠죠. 가스 금액은 30개월치가 지금 현재 이게 저기 관리가 밀린 건데 2021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집이 비어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아파트에 이렇게 몇 년간 그렇죠? 2년 반 밀린 게 700만 원이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기본만 나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요거는 내부를 들어가 봐야 아는 거라서 그렇지만 요 금액은 인수를 해야 된다. 얼마? 800에서 1000 사이는 인수 금액이 있겠다.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를 보니까 고땡땡 해갖고 이분이 아까 계신 분이죠. 체납하신 분 동거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고 동거인. 자, 왜 그런지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채권액을 쭉 보면 땡땡 은행부터 해서 전부 소멸이거든요. 전부 소멸이에요. 여기서 내가 인수할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고땡땡 이런 분 아까 2010년부터 있었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근저당이 2016년에 잡혔고,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2021년에 됐는데 2021년 이전에 이분은 2010년에 이분은 계셨었잖아. 아까 주민등록 전입세대 보면 2010년부터 계셨어. 그럼 11년 뒤에 소유권 이전이 됐다는 소리예요. 누구한테? 이땡땡한테. 어떻게? 증여로. 2021년 4월 24일 날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했다. 그럼 이 고 땡땡이신 분이 그리고 동거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세대주가 바뀐 거죠. 고 땡땡이었던 분이 세대주였다가 증여를 하면서 이 땡땡이신 이분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이분이 세대주가 된 거고 그다음에 고 땡땡 이분이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해 2021년에 증여받고 1년 뒤에 근저당권이 또 설정이 됐는데 여보세요. 기본적으로 5억이 근저당권이 있었죠. 예. 근데 이분 이걸 그대로 그냥 증여를 한 거야. 빚이 있는 채로 증여를 한 거죠. 아파트를.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금이 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조금 나온단 말이에요. 저평수에 2년 반 동안 저 정도밖에 안 나온다. 700밖에 안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내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전입 세대가 2010년부터인데 왜 이게 대항력이 없느냐라고 하지만 이건 대항력이 없습니다. 네. 증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증여를 하고 여기 새 산다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수할 금액은 없어요. 전부 소멸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물건 잘 보셨나요? 뭐 지금 금액이 모든 집이 아파트든 뭐 빌라든 주택이든 다 내려갈 거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 그냥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건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이 있다. 이 정도 금액으로 내가 평생 살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경매 물건이 나올 때 내가 살 수 있는 지역, 그렇죠? 뭐 경기도 주변이나 다른 데는 굉장히 싼 게 많죠. 그렇지만 거기가 살 게 아니잖아요. 이런 중심 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마련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정도 금액에서 더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금액으로 아파트 하나 마련하겠다면 요번 경매 물건에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고요. 혹시 잘 못하겠다 생각이 드시면 나는 한 번도 경매해 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은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전부 맡아서 다 해드립니다. 명도까지 깨끗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넘겨드리니까요. 그거 이렇게 잘 생각하셔서 혹시 관심 있으시다 하시는 분은 저희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지금 방송에서 다 못한 조금 더 세밀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 물건 한번 신경 써 보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